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슈입니다. 우선 어제는 휴장이었는데요.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Non-Farm Payrols부터 Underemployment Rate까지 일자리에 관련된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Non-Farm Payrolls의 경우는 이렇게 컨센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실업률은 3.6%라는 컨센 대비해서 3.5%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강함을 확인시켜 주었고, Average Hourly Earning은 month 기준으로는 0.3%로 동일하고요. 다만 지난달 기준으로 더 올랐고, 2월 기준으로는 4.2%로 컨센 대비해서 소폭 상승이 저하되었지만 이 정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의 경우는 62.6%로 컨센과 지난달 대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 일자리 관련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핫하며 실업률의 경우는 놀랄 정도로 정말 낮습니다. 그 다음은 Household Data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요. 여기 Civilian Non-Institutional Population은 266밀리언으로 16만만큼 올랐고요. 그 중에서도 Civilian Labor Force는 48만 명이 올라 1억 6천만 명을 갱신했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올랐죠. 취업한 사람들의 숫자는 줄은 게 아니라 오히려 57만 7천 명만큼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들은 5,936에서 5,839로 9만 7천 명어치 줄었죠. 이런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강하며 저는 이러한 분석들을 사전적으로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에 남겼는데요. 그중 일부를 공유드리자면은, 우선 가장 먼저 잡 데이터로 인해서 5월달에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52%에서 63%로 올랐고, 이건 다시 70%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6월달의 경우는 원래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20% 정도였는데 그게 다시 인상할 확률로 변하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2.4% 돼 있지만 5%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채금리 움직임 또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 정기적으로 제가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것은 금리 전망으로 채권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5월달에 인상을 했다가 피벗하여 빠른 속도로 낮춰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초록색은 4월 5일 기준으로 4월 4일인 오렌지 차트 대비해서 더 가파르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었죠. 즉 시장은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서 2년 국채금리는 4%가 오르면서 다시 4%대 진입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10년 국채금리의 경우는 3.21% 정도가 오르면서 3.4%를 다시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3.6%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주가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사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주식에게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이 지표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시장은 금리가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50%에서 63.7%, 그리고 그 이후 70%까지 올라갔다는 것만 봐도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 충분히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 인상되고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고요. 설사 상대적으로 돈을 못 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80% 이상의 돈이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 주식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20%는 현금인데 그 현금 또한 꾸준히 늘려나가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리스크에 대비할 뿐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 또한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만 텔레그램에 종종 남기곤 하는데 어쨌든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것은 잡 데이터와 사인 코사인 파형인 Symmetrical Cycle를 S&P 500에 접목시킨 것인데요. 이 데이터 또한 제가 매번 추적해서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로 11월 4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가와 파형은 연동이 되면서 꾸준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보라색은 어제와 같이 잡 데이터가 발표된 기준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잡 데이터 발표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 트렌드의 반대 방향인 카운터 트렌드의 양상을 띄어왔습니다. 잡 데이터 발표일인 12월 2일 전까지 상승을 했으면은 카운터 트렌드로 방향이 잡혀서 하락을 하는 것이고요. 하락을 11월 6일까지 했다면은 다시 방향이 잡혀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2월 3일까지 상승하는 방향으로 잡혔다면 다시 카운터 트렌드로 잡히면서 내려갔고, 3월 10일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카운터 트렌드로 잡히면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는 어제인 4월 7일까지 S&P 500은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상승 트렌드이고,
과거 트렌드를 참고했을 때 하락 트렌드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4.76% 정도의 하락으로 3,886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월요일날 막 오르기 시작했으니 이제 상승 트렌드로 잡혔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상승 트렌드가 하루의 상승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일 이상은 잡혀줘야 트렌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여기 CTA 알고리즘의 매수는 12일까지 지속되었다가 매수 기울기가 멈출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단 하루 이틀 정도가 추가로 상승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의 트렌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골드만삭스 내부 데이터 또한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는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제가 현금을 모아나가면서 대비하는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로 주가가 폭락할 때입니다. 이것은 장단기 금리 차이 스프레드인데요. 18개월 포월드 기준에서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빨간색은 yield curve가 inverted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초록색은 yield curve가 정상적인 상태로 10년 국채금리가 2년 국채금리보다 높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가 커지면서 18개월 포월드 기준으로 yield curve는 여기 inverted 된 상태에서 다시 normalize 된 상태로 이렇게 0.27%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폭락은 항상 여기 스프레드가 inverted 된 상태에서 이렇게 빠르게 normalize 되는 과정으로 올라갔을 때 폭락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주가는 반등하면서 올랐었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폭락한 이유는 항상 이렇게 스프레드가 inverted 된 상태 혹은 낮은 상태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이 빨간 색깔 영역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제가 목이 아플 정도로 강조드리는 것은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나스닥의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제 상승 랠리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스닥의 PE 멀티플은 25배인 상태로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이 2021년 때처럼 40배만큼은 고평가가 아닙니다. 한때 나스닥의 PE 멀티플이 40배라는 엄청난 고평가를 받았다가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면서 25배까지 떨어졌으니 저평가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25배는 저평가가 아닌 것입니다. 나스닥의 어닝 일드가 지금 4%라는 것은 반대로 PE 멀티플이 25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상황 변수인 Real Yield 1.03%를 접목시켜서 이 두 개의 스프레드를 넣고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나스닥 밸류에이션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를 넣었을 때 얼마나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가 객관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스프레드는 2.9577로 이러한 스프레드는 과거 2010년 혹은 2008년과 일치하는 수치로 그만큼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코로나 때의 경우는 주가가 폭락하면서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약 5%에서 6%까지 올라가면서 나스닥의 PE 멀티플은 20배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스닥은 저평가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나스닥이 25배의 PE 멀티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 2008년과 2010년만큼의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185달러에 위치한 상태로 테슬라 또한 제가 멤버십 분들께 꾸준히 텔레그램으로 차트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에 공유를 드리자면은 테슬라가 190달러를 찾아주지 못한다면은 주가는 166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을 드렸었습니다. 텔레그램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테슬라를 대상으로 무한 매수를 하지 않고 잘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상대적으로 테슬라를 더 저렴하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166달러는 저항선을 뚫고 내려와 준다면은 주가는 더 빠질 수가 있는데 그건 앞으로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참고로 이때 테슬라가 약 6% 정도 올랐을 때 얼마나 분위기가 환호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그대로 하락한 만큼 하루 단위로 기회가 사라졌느니 운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도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여전히 프라이스 도 OCF 기준으로 40배로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차트 움직임이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정보가 생긴다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기고는 제가 따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해야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만큼 제가 많이 피곤합니다. 그런 만큼 텔레그램에는 꾸준히 제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연달아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멤버십 텔레그램 또한 전혀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저와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을 계속하기를 희망하신다면 텔레그램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